제가 증권사 때 있었던 썰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증권사 때 프랍 트레이딩, 그러니까 자산운용본부 본사에 제 펀드를 운용하기도 했었고, 절대 수익률. 그다음에 이제 지점 생활도 좀 오래 했었고, 막판에는 이제 본사 PB팀장 하다가 은퇴를 했는데, 그래도 뭐 증권사 커리어는 평생을 그 트레이딩만 했던 쪽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점에서 고객을 관리하든 아니면은 뭐 제가 본사 올라가서 예? 저기 진짜 직접 회사 펀드를 운영을 하든 어쨌든 매매만 진짜 오래 했던 사람인데, 근데 고객을 상대할 때 항상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저는 만약에 그 새로 만약에 정말 주식이나 자산 관리를 안 해본 사람이 오게 되면, 그러면 절대 주식을 권유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이런 게 참 싫은데 주식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대 출신이 야, 그 대입은 쉽지. 그러면 그거 뭐 진짜 쉬운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 사람한테는 쉬울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뭐 서울대건 인서울이건 어느 정도의 공부량이라는 것은 반드시 쌓아야 돼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어느 정도는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쉽게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암기량이라는 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입을 봤을 때 제가 96년, 97년에 이제 2년 봤거든요. 수학능력 시험을.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무슨 수학능력 시험이 학력고사 같은 어떤 단순 암기가 아니라 무슨 굉장히 막 고도의 어떤 진짜로 말 그대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어떤 그런 지표였어요. 그렇게 홍보가 됐었어요. 그래서 96년, 97년이 이제 수능이 딱 도입되는 부분이었는데, 근데 그때 그 많은 그 수험생들이 착각한 게, 아, 그러면 학력고사가 아니까 암기를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느 정도의 암기량은 있었어야 시험을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처럼 주식도 진짜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게 어느 정도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왜 주식을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해서 그 손실이 난 채로 제가 많이 뵙고 그랬었거든요. 오히려 주식을 안 해본 사람한테 주식을 가르치는 건 되게 쉬워요. 제가 처음에 좀 가르쳐 드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 계좌를 가꾸시라, 어떻게 해라, 그리고 추천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제가 이렇던 방법을 심플하게 설명드리면서 제가 뭐 사고 팔고 이렇게 했을 땐 되게 쉬웠어요. 근데 이게 주식으로 손실이 난 사람들은 진짜 어려워요. 손실이 난 사람들은 이걸 복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주식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손실 난 거 복구할 정도 실력이 되면 그 사람은 평생 버는 거예요. 절대 주식은 처음에 손실 난 거 원금 복구가 안 돼요. 근데 원금을 복구할 정도가 되면 그 사람은 진짜로 평생 돈 버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계좌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거의 복구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제 고객 중에 그 정신과 전문의랑도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 의사님도 되게 주식을 좋아하는데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자기가 정신과 전문의고 평생 그 상담을 했지만 이 주식이라는 게 인간의 본성을 180도 바꾸는 모든 그 부비 트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거 진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격이 좋은 사람은 수익이 안 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주식 처음에 했는데 막 수익 난다?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인간적이지 않은 사람이, 인간적이라면 다 손실나게 돼 있다니까요. 인간의 본성대로 하게 되면.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어쨌든 손실이 나면 그 정신과 선생님도 그랬지만 손실이 난 건 일단 미안하지만 뇌에 질환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이거 그 선생님이 한 말인데 저도 동감합니다. 그 선생님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술 마시면서, 야, 오팀 내가 매매 관련돼서는 나는 정신병자 같아. 이거 나 좀 고쳐줘봐. 진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아는 거예요. 어떤 직업병이다 보니까 단순히 막 주식 교육을 받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잘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뭔가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치료 좀 해달라 그래서 치료 많이 해드렸죠. 술 마시면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시라고. 근데 냉정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증권사에서 정말 고객이 많았고, 제가 나름 큰 증권사에서 실적도 정말 항상 1등이었고, 그래, 항상은 아닌데 꽤 오래 1등이었고, 헤비하게 정말 매매를 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손실 계좌 난 사람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거 복구 못해요. 지금같이 하시면요. 여러분은 미안하지만 자기가 환자라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그 상태로 가면 안 된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지금 이제 증권사 은퇴해서 제가 누구를 개인적으로 상담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 나중에 제가 자문사를 할지 운용사를 할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지금 많은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손실이 나잖아요. 어떻게든 혼자 극복을 해보세요. 혼자 극복을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게 뭐 공부를 하든 뭘 어떻게 하든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반드시 한번 극복해보세요.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돼서 누군가를 찾아가고 누군가와 어떤 컨설팅을 받고 하려면요. 180도 받고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세요. 물론 이제 그 만난 사람이 잘못해서 또 잘못될 수는 있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당신의 안목이에요. 냉정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당신의 선택이에요. 누군가는 선택을 해야 돼요. 당신이 혼자 할 수 없다면. 근데 확실한 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대부분 자기가 까진 거를 괴로워하고 자기 계좌를 괴로워하면서 바꾸질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예를 들어서 저는요 웬만하면 그런 분들 돌려보내거든요. 저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처음부터 제가 가르치고 싶지 저기 잘 안 된 사람 왜냐면 잘 안 된 사람 되게 피곤해요. 잘 안 된 사람은요 계속 고집을 부려요. 나중에 상담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된 사람 별로 맡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그래도 어떻게든 찾아와서 하게 되면요 제가 얘기를 해요. 비우시라고 내려놓으라고. 근데 그거 못 내려놓습니다. 저거 잘 알아요. 미안하지만 본인이 주식 쪽에서는 환자라는 걸 인식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기 생각을 강요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했으니까 잘 안 됐겠죠. 그러면은 그게 철저하게 깨져서 와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A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B로 하거든요. 그럼 대부분이 왜 그렇게 하냐 그래요. 진짜 놀란 뜻이지. 자기는 계좌 반에 반토막 나 있는데 조금이라도 바꾸면 놀랄 듯이 막 충격을 먹는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왜 맡기를 싫어하냐면 그렇게 해서 잘 되면 뭐 실력은 인정하는데 왜 이렇게 하지? 계속 의심의 눈초를 쳐다보고 만약 잘못됐잖아요. 거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가르치기 시작해요. 진짜 그래요. 대부분 어디서 제가 화가 나냐면 예를 들면 저는 추세 추종 매매란 말이에요. 손절을 빨리 하고 수익 나는 걸 길게 가져가요. 그리고 길게 가져가면서 위에서 더 삽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이따가 짧은 손절을 하면 왜 팔았냐 그래요. 버티지. 왜 팔아요? 버티지. 아니 너나 버텼으니까 그 마이너스가 낫겠지. 나는 안 버텨. 나는 빨리 잘라.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위에서 추세 추종으로 위에서 따라붙어 더 사잖아요. 그럼 진작에 사지 왜 위에서 사? 이것조차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증권사 있을 때 진짜로 소개받고 온 사람들 뭐 진짜 미안하지만 저기 제 자랑 같지만 잘한다고 해서 온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도 안 고마워요. 소개한 사람도 안 고맙고 왜냐면 그분들을 만나면 제 리듬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기존의 백지창처럼 있던 제가 이렇게 셋업을 해줬던 사람들은 그냥 하다가 잘 되고 수익이 잘 나면 그냥 그거대로 쫙 가는데 문제는 안 돼서 온 사람들은 리듬을 깨버린다니까요. 돈이 크면 더 문제예요. 제가 거액 고객인 줄 알아요. 착각해요. 저는 증권사 1등이었었기 때문에 웬만한 자금은 저한테 거액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손실이 나신 분들이 잘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 한번 최선을 다해보세요. 혼자서.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복구를 하잖아요. 저랑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이미 된 겁니다. 이미 됐어요. 저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본인을 믿고 하세요. 한 마이너스 한 7, 80난 계좌가 본전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진짜 잘하는 거예요. 이거 저 진짜 인정한다니까요. 그대로 가시면 돼요. 돌아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집을 내려놔야 돼요. 그 아집을 내려놔야 된다는 절박함이 있을 때까지 본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찾아가도 찾아가세요. 아시겠죠? 저는 진짜 수많은 계좌를
다뤄봤던 증권사 직원이기 때문에, 직원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또 확률 통계를 할 줄 알기 때문에 제 증권사 있을 때 정말 제 고객뿐만이 아니라 제가 본사 팀장 하면서 많은 사람들 한번 통계를 내봤어요. 어떻게 하면 벌고 어떻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는 되게 심플해요. 대부분 망하는 건 물타기로 망해요. 거의 심플해요. 다 물타기로 망해요. 그리고 못 먹는 건 또 아주 심플해요. 초대 추정을 못해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자르고 되는 거 더 붙는 거 이게 진짜 간단한 거예요. 이걸 하면 계좌가 버는데 이걸 대부분 못해요. 그리고 이게 바로 그 의사 선생님과 얘기한 인간적이지 못한 모습인 것 같아요. 어쨌든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작년에 동학개미들이 굉장히 많은 손해를 났잖아요. 처음 겪는 일이죠. 멘탈이 붕괴돼 있을 거예요. 처음 겪는 손실이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극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꼬는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근데 누군가를 찾을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때는요,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